안녕하세요. IB 케미스트리 강사 류시영입니다. 오늘 챕터 3 HR 파트 트랜지션 메탈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first D 오비탈 D 블록 아톰들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first D 블록 아톰들이 특징들 같이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보았던 부분이 컴플렉스 아이온 부분이었죠. 거기에 관련된 책 문제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109쪽입니다. 109쪽에 플라티늄 2 플러스 PT 2 플러스라고 합니다. PT 2 플러스가 컴플렉스 아이온을 만드는데 암모니아 하나랑 그러니까 이것도 이름 쓸 줄 알아야 돼요. NH3 얘는 차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챕터 4 배우면은 이건 너무나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남본딩 페어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일렉트론 리치한 아이죠. 그러니까 리간드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개의 클로라이드 Cl- 클로린이 아니라 클로라이드죠. 그거는 N아이온이란 말이에요. 세 개의 클로라이드 리간드를 붙어가지고 컴플렉스 아이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차지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2 플러스 있고 더하기 0 있고 더하기 3개의 마이너스 1 있으니까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네요. 한 개 더 많네요.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 차지를 되겠다. 그러니까 요걸 로테이션 하면은 PT NH3 그다음에 CL3 전체 그렇게 치고 마이너스 1 이런 컴플렉스 아이온을 만들겠구나. 코올디네이트 넘버는 리간드의 개수 4개니까 4가 되겠구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캐탈리틱 어빌리티 여기 트랜지션 메탈에 있는 아이들은 캐탈리스트로 많이 쓰여요. 그룹 1, 그룹 2 이런 애들은 캐탈리스트로 거의 안 씁니다. 그렇지만 여기 낮은 층에 있는 애들은 캐탈리스트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캐탈리스트도 우리 뒷챕터 배우면 더 자세한 뜻이랑 어떻게 작용하는가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이언스 배웠으면 아마 캐탈리스트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 더 빨리 반응이 진행되게 도와주는 아이들이죠. 자기는 컨슘 되지 않으면서 케미컬 리액션이 빨리 진행되게 도와주는 애들을 캐탈리스트라고 해요. 이 트랜지션 메탈이 어떤 특별한 성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밝혀내기가 힘들지만 설명하기가 힘들지만 트랜지션 메탈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캐탈리스트로 쓰인다. 이 이그샘플로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미 몇 번 봤습니다. N2 더하기 H2 NH3 만드는 거 하버 프로세스인데 요거를 하버 프로세스는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암모니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공업적으로 인더스트리얼 사이즈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에요. 요거에 쓰이는 캐탈리스트가 철 Fe이다. 또 같이 나오는 거 SO2 더하기 O2 하면 SO3가 만들어지는데 요걸 컨택트 프로세스라 그래요. 요것도 굉장히 공업적으로 중요합니다. SO3를 만들어내는 거. 여기에 쓰이는 캐탈리스트는 V2O5 버나디움. 요거 이름 짓는 거 해볼까요? V는 트랜지션 메탈이죠. various oxidation number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냥 버나디움 옥사이드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게 버나디움 몇 플러스인지 몰라요. 2 플러스인지 뭐 3 플러스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션 메탈인 경우에는 그 차지를 옥시데이션 넘버를 이름에 로마 숫자로 반드시 포함시켜 주어야 합니다. 걔는 그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억시전이 마이너스 2죠. 그럼 5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 10이겠구나. 두 개가 플러스 10을 만드니까 하나는 플러스 5겠구나. 그래서 버나디움 5 이렇게 로마 숫자로 써줘야 합니다. 옥사이드. 이름 짓는 것도 수업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캐탈리스트로 쓰인다. 그 중요한 이그샘플들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거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중요한 이그샘플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성질. 색깔 띠는 거.
이거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 이그샘플 일단 얘기할게요. 커퍼 2 플러스 꼭 외워둬야 돼요. 이건 색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음료수 중에 파워에이드 혹시 파워에이드인지 게토레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음료수 중에 그 스포츠 음료수가 있어요. 아니 포카리 스웨트는 아니고 스포츠 음료수가 있는데 얘가 굉장히 예쁜 그 바다 색깔 같은 파란색이에요. CU2 플러스는 블루라는 거. 요거는 SAT에도 단골 문제로 나오고 IB에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색깔입니다. CU2 플러스는 블루 색깔이에요. 그러면 뭐 Na 플러스 우리 보통 그냥 메탈들 그룹 1 얘네들 이게 캐타이언 되죠? 아무 색깔도 전혀 띄지 않습니다. 트랜스페런트예요 그냥. 내가 이건 물에 녹여도 아무런 색깔도 띄지 않아요. 그런데 트랜지션 메탈들은 색깔을 띈다. CU2 플러스는 블루, 뭐 CR6 플러스는 오렌지 색깔, CR3 플러스는 그린 색깔, MN7 플러스는 퍼플 색깔, 뭐 이렇게 컬러풀한 색깔을 띄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굳이 당장은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조금 제가 얘기할 때 그때 색깔을 외우세요. 여튼 지금 배우는 요 챕터 3 배우면서는 이 색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컬러풀한 색깔을 띄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하나 설명을 일단 계략 전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CU2 플러스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생각하면 CU 컵 뉴트럴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뉴트럴한 게 AR에 4S1 3D10입니다. CU2 플러스가 되면 AR에 3D9이 돼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D 오비탈이 실제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스플릿 되어 있어요. D 오비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스플릿 되어 있습니다. 이 스플릿 되는 것도 어떨 때는 2, 3, 어떨 때는 3,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 뭐 2, 3고 3, 2고 이렇게 자세하게 모셔도 괜찮습니다. D 오비탈은 스플릿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 스플릿 되어 있는 정도가 굉장히 미미해요. 작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에너지 갭이 빛 종류 중에 우리 UV 빛 있고 비저블 라이트 있고 IR 있고 여러 종류의 빛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에너지 갭이 딱 비저블 라이트를 흡수할 만큼의 에너지 갭입니다. 비저블 라이트가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를 가진다 했죠. 웨이브랭스가. 그럼 이 웨이브랭스에 따라서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에너지는 H 곱하기 람다분의 C 요 공식을 이용하면 각각의 그 에너지 값을 가질 건데 요때 비저블 라이트의 에너지랑 요 갭 차이랑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U2 플러스가 그냥 공기 중에 뭐 이게 노출되어 있으면 이 모든 빛을 일단 얘는 다 받고 있는데 IR도 받고 있고 비저블 라이트도 받고 있고 UV도 받고 있고 태양에서 오는 모든 빛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비저블 라이트 빛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흡수하고 무슨 일이 하냐? 일렉트론이 트랜스미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Electron transmission due to energy observance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저블 라이트만. 근데 그 비저블 라이트에도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데이터 북넷 피셨어요? 데이터 북넷 없으면 지금 빨리 열으셔서 테이블 17로 가보세요. 테이블 17로 가보면은 컬러 윌이라는 거 있어요. 컬러 윌, 요 빨주노초 파남보
있죠.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퍼플, 레드 이렇게 있죠. CU2 플러스는 이 에너지 갭이 딱 오렌지를 흡수할 에너지 갭입니다. 얘가 다 모든 빛이 다 막 이렇게 있는데 오렌지만 쏙 흡수를 하는 거예요. 빨주노초파남보인데 뭐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오렌지 빛만 딱 흡수하기 때문에 고 빛을 뺀 나머지 색깔 컴플리멘터리 컬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 위에 보면 오렌지가 여기 있죠. 요 빛만 딱 흡수하고 요 빛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요 빛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을 우리가 컴플리멘터리 컬러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보색. 컴플리멘터리 컬러라 그러고 그 컴플리멘터리 컬러가 컬러 휠에서 대각선으로 있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왜 트랜션 메탈은 색깔 띄는 애들이 많은가? 왜냐하면은 d 오비탈이 스플릿 되어 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리고 partially filled d 오비탈을 d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electron transmission due to 에너지. 여기서는 이 에너지가 light인 것입니다. light observance 흡수하면서 observation. 이 모든 되게 많은 빛들 근데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모든 빛들, 태양광의 모든 빛들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IR도 받고 있고, 뭐 UV도 받고 있고, visible light도 받고 있는데, 뭐 IR, UV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갭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visible light 그 빛 에너지 갭이랑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트랜션 메탈인 경우에는 요 visible light 중에서 어떤 스페시픽한 웨이브랭스를 흡수하고 송 일렉트론 트랜스미션이 일어난다. 그리고 컴플리멘터리 컬러가 쓰인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요거 설명하는 거도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책 111쪽을 보면은 색깔 같이 보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11쪽에 피겨 3.36 보면 CuSO4 그러니까 CuE 플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솔루션이죠. CuE 플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솔루션인데 원래 들어갈 때 뭐 이거 지금 비저블 라이트만 표시를 해놨지만 비저블 라이트 말고도 뭐 IR, UV 엄청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예 에너지 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달라서 아예 빼고 생각하면 모든 비저블 라이트가 뭐 저기 오렌지, 노란색, 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는데 요게 그리고 다 합해지면은 하얀색을 띱니다. 화이트 라이트를 띱니다. 그러니까 흡수되기 전에는 우리 눈에 빨주노초, 파남보 다 뭐 빛들이 움직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요 CuSO4를 통과하고 나면 주황색은 오렌지 색깔을 흡수해 버리니까 그 주황색을 여기 먹혀 버리니까 주황색을 뺀 나머지 색깔이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색깔은 컬러 휠에서 맞은편에 있는 거, 그러니까 블루 색깔이 그래서 보이는 것이다. 오렌지의 대각선에 있는 거, 맞은편에 있는 거. 아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CuE 플러스는 이렇게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색깔인데 CU 플러스는 같은 커퍼인데 CU 플러스 1은 색깔 안 띄어요. 왜냐면은 CU가 다시 AR에 이렇게 되죠. 근데 CU 플러스는 그러면 AR에 4S1이 됩니다. 죄송해요. 3D10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생님 편의서 이렇게 채울게요. 얘는 풀필드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에너지 갭은
그 visible light랑 맞지만 얘는 일렉트론이 트랜스미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 띄지 않습니다. 라이트 옵저번스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라이트 옵저션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제가 옵저번스라는 말이랑 섞어서 쓰네요. 라이트 옵저션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색깔을 띄지 않습니다. 아무 빛도 흡수 안 하니까 CU 플러스가 있는 그런 샘플이 있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오죠. 아무것도 흡수 안 하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가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합해진 색깔은 하얀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CU2 플러스라더라도 보통 우리가 푸른색이라고 얘기하는데 블루라고 얘기하는데 CU2 플러스도 뭐 리간드가 뭐가 붙느냐 CU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H3 뭐 4E 플러스 CU H2O 4E 플러스 이거 둘 다 지금 CU의 옥시전 넘버는 E 플러스입니다. 이 경우나 컴플렉스 아이온 둘 다. 근데 리간드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파란색의 세세한 점이 조금 달라져요. 왜냐면은 이 디펜드 온 리간드에 따라서 d 오비탈 스플릿 되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에너지 레벨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옵솔션 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이 살짝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은 살짝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요거 문제의 실러버스 바뀌면서 또 요거 데이터 북렛 가봅시다. 데이터 북렛의 이 부분이 포함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것도 최근에 여기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데이터 북렛에 테이블 15로 가면 스펙트로케미컬 시리즈 나와있죠. I-부터 슝슝슝슝 다 리간드인데 CO까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CO가 붙으면 갭이 제일 커진단 말이에요. 이 리간드가 제일 갭을 크게 벌려주는 리간드이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 이그샘플로 하나 봐볼게요. 책에 피겨 3.39 봅시다. 3.39 지금 두 가지 트랜지션 메탈이 나와 있어요. CU H2O E 플러스랑 CU 그냥 다 H2O인 거. 그럼 위에 거도 그렇고 밑에 거도 그렇고 일단 CU의 옥시데이션 넘버는 E 플러스 똑같이 E 플러스에 차지는 똑같죠. 차지는 똑같은데 리간드가 바뀌었어요. 리간드가 얘는 지금 NH3가 암모니아 4개의 워터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워터만 있는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데이터 북렛 보면은 스펙트로케미컬 시리즈에서 워터랑 암모니아 비교해보면 암모니아가 힘이 더 센 거예요. 제 생각에 O인 것 같은데 잘못 쓰여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숫자 개수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암모니아로 이게 서브스티튜트 되게 되면은 얘는 갭이 요만큼인데 얘는 갭이 위아래 이렇게 더 커진단 말이에요. 암모니아 리간드가 더 이 갭을 크게 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경우에 더 큰 에너지의 빛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에너지의 빛을 흡수한다.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더 큰 거, 웨이브 랭스가 더 짧은 빛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그래프 보면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I의 observance가 이게 요 피크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흡수했다는 뜻이거든요. 요 X축 웨이브 랭스가 짧은 쪽에서 많이 흡수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웨이브 랭스가 좀 긴 쪽에서 많이 흡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컴플리멘터리 컬러가 또 바뀐다는 거, 눈으로 보이는 색깔이 조금 더 바뀐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 제 눈으로 보기에 약간 옐로우 오렌지 색깔을
많이 흡수하니까 위를 다시 들어갈게. 빨간색, 옐로우, 오렌지 색깔을 다 많이 흡수하니까 컬러 휠에서 보면 퍼플, 블루, 컴플리멘터리 컬러를 찾으면 퍼플, 블루, 블루이긴 블루인데 좀 보라색에 가까운 블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아이는 지금 보니까 빨간색 쪽을 많이 흡수하죠. 파장이 긴 쪽. 파장이 긴 쪽을 많이 흡수하니까 레드, 오렌지 쪽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컴플리멘터리 컬러는 블루는 블루인데 그린에 가까운 블루, 그린 블루 쪽이로 색깔이 보일 것이에요. 아시겠죠? 조금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한 번에 생각을 팍 프로세스 하려면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게 어프로치 할 수 있죠. 색깔에 대한 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HL도 챕터 3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HL의 트랜지션 메탈 포함한 부분, 트랜지션 메탈의 여러 가지 성질들과 오늘은 특히 너무나 중요한 거,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색깔은 왜 색깔을 띠는 건지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혼자 얘기하는 거 연습해 보세요. 책 읽고 다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색깔을 안 띠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차지가 같다고 해서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리간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그 스텝별로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챕터 3 exam style question 책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을 주저하지 마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챕터 3 문제풀이 시간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